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라는 책입니다. 김미경 지음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김미경 작가님의 책들은요, 항상 희망과 용기와 자극을 줍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요, 글자 하나하나를 책이라는 접시 위에 올려놓고 젓가락으로 집중하고 애정을 담아서 음미하듯이 읽는 것처럼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글 한 편 한 편이 짧아서요, 시처럼 느껴졌는데요. 작가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는 맛과 책을 읽는 맛이 더해져서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마음을 살린 한마디, 내 일상을 살린 한마디, 소중한 관계를 살린 한마디, 내 꿈을 살린 한마디, 이렇게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려움 자루라는 글인데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내가 이 일에 자신이 있나 하고요. 무언가에 도전할 때 처음부터 자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새로운 도전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자루에는요, 희망의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요. 지고 걸어가면 갈수록 그 안에 담긴 두려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술술 빠져나가고 맙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걷다가 뒤를 돌아보면요. 나는 어느새 이만큼 걸어왔고 두려움 자루는 가벼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니, 없니 묻지 말고 두려움 자루를 그냥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만약 두려움 자루가 너무 커서 어깨에 걸치기도 힘들다면요, 두려움 자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너무 잘하려는 부담은요,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무게 이상의 짐을 지게 합니다. 그러면 한 발도 못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해보기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두려움 자루를 가볍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존심이 센 사람과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마음 계산법이 다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상대로부터 받은 호의는 있고 지금 당장 서운한 감정만 생각합니다. 섭섭함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비록 지금 섭섭한 일을 겪었다 해도 과거에 상대방이 나에게 베푼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도움을 줬었지. 그 사람이 원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마움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과거의 고마움을 현재로 가져와서 당장의 섭섭함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마음 공간이 너무 작아서 자기 마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요, 내 마음이 무너질까봐 무섭고, 다른 마음을 받아들이면 나를 우습게 여길까봐 두려워합니다.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마음 평수가 좁아서 그 마음을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 계산법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행복보다 의미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안에는 행복이나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행, 슬픔, 인내, 괴로움 같은 것도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을 다 합쳐서 내 인생이 되는 건데요. 이 모든 감정을 내 삶에 끌어안아야 비로소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 하나의 감정에 내 인생을 묶어버리면요. 행복하지 않을 때의 내 삶은 공허하고 비루해집니다. 하지만 좋은 삶의 기준을 의미로 규정하면요. 행복에도 의미가 있고 불행에도 의미가 생깁니다. 살면서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묻지 말고요. 나 지금 의미 있게 사는 걸까? 이렇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이 달라지면 답이 달라집니다. 살다가 감당하지 못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또 불행한 사건 때문에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건 분명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내 옆에는요, 엄청난 응원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아무리 불행한 일도 시간이 지나면요,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때는 분하고 억울해서 울컥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도 상대의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 자체는 그대로일지라도 그 사건을 대하는 나의 마음 자세는 분명 그때와는 다른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불행이 찾아와도요, 내가 숨만 잘 쉬고 있으면 또 내가 살아있기만 해도 시간이 알아서 내 불행을 해결해 줍니다. 불행한 사건을 겪고도 지난 1개월간 밥을 잘 챙겨 먹은 나를 칭찬해 주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고도 3개월 동안 숨을 잘 쉰 나에게 박수를 쳐주어야 합니다. 숨 쉬는 시간이 곧 견디는 시간인데요. 오늘 하루도 잘 견뎌낸 우리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하루라는 작은 그림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무시합니다. 먼 미래는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는 어영부영 대충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큰 그림은요, 오늘 하루가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공도 우리가 바라는 미래도 그 출발은 오늘 하루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요, 내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만약 자신의 인생에 배치하고 싶은 미래가 있다면요, 오늘 하루 안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 내가 원하는 것들로 하루를 충만하게 채워 나가다 보면요, 인생이라는 큰 그림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내 삶이 부실하다는 느낌은요, 게으르게 살 때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책하거나 당황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삶의 방향을 놓칠 때가 있고요.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나가면 됩니다. 요즘 들어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 중요한 일을 놓친 채 부실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요. 그 느낌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의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꽉 붙들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나와의 약속을 수행하며 스스로를 단련시켜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 틀어졌던 인생의 방향이 다시 조율되는 느낌이 듭니다. 결정 근육을 키우라고 하는데요. 시작해야 하는 이유나 실패할 확률을 따지는 대신에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건데요. 이걸 결정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일단 시작하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면요. 우리 생각에도 결정 근육이라는 게 생긴다고 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기까지 모든 결정의 과정이 점점 빨라지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수정하는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처음의 결정이 완벽해지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백만장자들이 최고의 결정을 내렸던 것은요, 처음부터 그 결정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단 시작하고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매일 작은 연습을 통해서 결정 근육을 키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결정하면 결과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지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저 시간에 밀려갈 뿐입니다. 모든 성공의 절반은요, 습관에서 비롯되는데요. 갑작스러운 몰입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이 모여서 나를 성공의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주만 좋은 습관을 가져도 균형이 잡히는데요. 의식주가 탄탄하면 위기를 겪어도 금세 일어납니다. 하지만 의식주가 무너진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걸 붙잡을 힘이 없게 됩니다. 내 안의 잠재력은요, 습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몸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요, 내 안의 잠재력은 평생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만약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꿈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싶다면요, 나만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1%의 작은 습관이라도 매일 반복하다 보면요, 그 습관이 내가 원하는 나에게 데려다 줄 것입니다.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려면요, 기초 실력을 쌓는 무식한 축적기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놀고 쉬고 나머지 시간을 꿈을 위해 쓰면요, 이 정도로는 축적이 안 됩니다. 보슬비처럼 공중으로 흩어질 뿐인데요, 사람은 무식한 축적기를 거쳐야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내 몸으로 배우고 축적한 시간이 없으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을 무식할 정도로 익히고 배우는 무식한 축적기에 도전해야 합니다.
몸으로 익히고 배운 실력은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나는데요. 그만큼 성공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공의 노하우는요,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세상의 위대한 것, 끌리는 것, 오래가는 것들은요, 모두 단순하고 명료한 한 단어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요.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지를 담은 내 인생의 한 단어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성공과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요, 나만의 한 단어를 찾는 일부터 시작해 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꼭 맞는 말씀을 꼭 맞게 하셨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필요한 한마디 한마디를 희망의 씨앗처럼 심어주셨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